다음에 세 번째 환급 볼게요. 자, 보통은 매출세액이 크니까 매출세액이 100이다. 매입세액이 50이야. 그러면 이제 50을 내면 되겠죠. 100이 아니라 1000이다. 양수가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 매출세액이 100인데 매입세액이 150이야. 그 음수가 나는 거냐. 이렇게. 그럼 돌려받는 거야 이제. 매입세액이 크니까. 그걸 보고 환급이라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이 언제야? 기한. 7월 25일이 기한이야. 또는 내년 1월 25일이 기한이 지난 후에 30일 이내에 환급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해가 아니라 예정신고 때 내야 될 게 있으면 바로 내야 되는데 환급이 생기면 안 돌려준다는 거야. 뭐 나라가 안 돌려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니? 여기 1기, 2기. 여기에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4월 25일까지 내야 돼. 근데 음수가 생겼어. 환급이야. 안 줘. 기다려. 자, 여기 또 신고해. 7월 25일까지 신고해서 이때도 음수가 나오면 이제 돌려주는데 여기가 기한이죠.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라면 여기 4월 25일에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엄청 큰 돈 좀 있다 칩시다. 한 1억 정도. 세액이? 분명히 낼 때는 내려는데 돌려줄 때는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돼? 잘 봐봐요. 4월 25일이죠. 5월, 6월, 7월, 25일이면 3달이거든. 3달 기다리고 30일. 거의 4달 기다려야 돌려주는 거야, 돈을. 불합리하죠. 낼 때는 바로 냈는데 왜 돌려받을 때는 4달이나 기다려야 되냐. 내 돈인데 바로바로 좀 좋지. 그래서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환급 절차에 불구하고 이런 사유가 생기면 예정 신고 때도 그냥 돌려줘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자를 위해서. 그게 사유가 3개가 있네요. 첫 번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외워야 되겠죠. 영세율 사업자를 잘 봐요. 매출할 때는 세액이 0%야.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항상 없어. 근데 매입해온 세액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음수인 거야. 매번 신고할 때마다. 그 주로 영세율이 뭐죠? 앞에 배우셨죠? 주로 수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자금 부담되게 예정신고 때 돌려줄 수도 있어야 될 돈을 4개월씩 이렇게 밀었다가 주니까 좀 불합리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이 내도 환급이 생기면 해주겠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 보세요. 30일 있다가 하죠. 여기는 4월 25일에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30일이 아니라 절반, 15일 이내에 돌려줘. 예정신고 기간 때도 환급이 생기면 돌려주기도 하고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30일이 아닌 15일 이내에 돌려준다라는 게 일반적인 조기 환급, 일반적인 조기 환급의 절차예요. 읽어봅시다.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조기 환급. 그러니까 여기에 조기 환급, 여기에 조기 환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할 때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걸로 보겠다. 다만 저 위에 2개 빼먹었구나. 또 영세율 적용받는 사람하고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볼 거고, 그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부실한 회사인 경우에. 두 번째가 현실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많이 만나는데 이런 경우죠. 보통은 사업을 하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수가 없어요. 영세율 사업자가 아닌 이상. 판 게 없는데 사온 것만 계속 있는 사람은 망하는 거지. 근데 어느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카페를 크게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여기를 인테리어를 돈을 완전히 많이 들어가지고 한 1억에 도가서 한 1천만 원 드리고 내부 공사를 했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로 인해서 매입세액이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 음수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큰 돈을 빨리 돌려주면 좋겠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로 돌려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부속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걸 내야 돼.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 설비를 어떤 엄청난 기계 장치를 하나 설치했다거나 신설, 취득, 확장, 증축에서 매입세액이 커져서 음수가 났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고 회사 상태 안 좋은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 중인 사람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라는 걸 첨부하면 환급 예정신고 기간에도 환급을 해주고 과세기간에도 환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기간은 1월부터 3월이고 기한은 끝나는 날 4월 25일이 지난 후에 15일 있다가 돌려준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일반 환급은 기한이 지난 후 30일, 조기 환급은 예정신고 기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해주는 사람은 영세일 적은 사업자 그다음에 갑자기 뭐 사업 설비를 신설 확장 증축 확장 취득하는 사업 재무구조는 뭐 흔하지 볼 수 없으니까 놔두고 되셨죠? 일단 날짜 짧고 절반 짧고 예정신고 때도 해주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이렇게도 해주겠다는 거야. 매 월별로 또는 매 2월 단위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박스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대요. 내가 1월 달 거 1월 달 한 달인데 영세율 사업자라고 봅시다. 1월이야. 그러면 1월 한 달분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2월 달 것도 다음 달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3월 달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조기 환급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지. 달달이 부가세 신고하는 거잖아. 1월 달 거, 2월 달 거, 3월 달 거. 왜냐하면 매입식을 빨리빨리 돌려받고 싶으면 이렇게도 해주겠다. 또는 너 이렇게 귀찮니? 그러면 매 2월 단위로 1월부터 2월 거를 묶어가지고 3월 25일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겠죠. 여기 4월 달 것도 마찬가지로 4월 달 거 한 번 신고하고 5월 달 거 한 번 신고하고 6월 달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4월하고 5월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6월, 7월, 6월 달 거, 7월 달 거 8월은 당연하고 또는 6, 7월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매 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 환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기 환급 기간이라는 얘기는 1월, 2월 또는 1, 2월 3월, 4월, 3월 아니지? 4월, 5월, 4, 5월. 저기 하반기 같으면 6월, 7월, 6월이 아니지. 7월, 8월, 7, 8월. 이렇게. 그 다음에 9, 10월, 11월, 11월. 이렇게 하는 거 조기 환급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